종목별 흐름과 함께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종목별로는 어떤 특징이 보이고 있나요? 네, 오늘 시장 대북 리스크에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긴 듯한 거래소 시장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만 양 시장 모두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연기금 계속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 거래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까지 계속 매수하던 투신도 오늘은 보험과 함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좀 약간의 제약바이오 열기가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모습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상한가까지 같은 종문당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일부는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또 후발주자들은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약간 숨고르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어제부터 디스플레이 관련주와 함께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쇼핑 관련주들도 오늘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세가 총액 상위 종목군들 현대차 그룹주, 삼성그룹주 대부분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일단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지난 가을에 발생한 갭을 오늘 메우면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화학주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 SOL 등 정유주들 약한 모습입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 SK이노베이션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세태원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SK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협약 신청에 따른 한진중공업 급락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주 섹터주들 전체적으로 좀 눈치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좀 소폭이나마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약간 벗어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특히 이제 음식료 종목들, 그다음에 소주 관련해서 하이트 진로, 그다음에 옷주기, 제일제당 이런 음식료 쪽에서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급락했었던 항공우주도 소폭이 좀 반등세 LIG 넥스원과 함께 대북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밀려나는 것보다는 체감 온도가 좀 더 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승 종목 개수가 상당히 좀 많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한 1,100개 종목 정도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락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1,100개 정도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이 한진중공업과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개별 악재가 좀 나왔는데 자율협약 신청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정도로 부담되는 뉴스인가요? 네, 당연하다라고 보여주겠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이 좀 약하다라는 반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동안 좀 한진중업도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소문이 어제부터 계속 좀 돌았었는데요. 일단 오늘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자율협약이 받아지면은 일단은 또 최악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불거진 리스크에 급락하는 모습, 매물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거래량이 벌써 3배 정도 가장 강력하게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종목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율협약 신청이 좀 받아들여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업종은 구조조정이 올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조선업종 내에서는 좀 더 슬림하고 타이트하게 해서 큰 종목 위주로만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현대미포 소개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폭 약세지만 좀 일단 가장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 쪽으로 좀 봐주시고 대형주 조선으로 본다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정도가 그나마 좀 바닥권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한진중공업은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로 좀 좁혀보면은 이 SK이노베이션이 현재 낙폭 가장 깊습니다. 한 4% 정도 하락하는데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특별한 요인보다는 좀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많이 부각된 상태이죠. 정유 관련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었고 오늘 장초반부터 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집중된 게 SK이노베이션의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좀 약세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SOL과 GS는 그닥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급락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SK이노베이션 노리시던 분들한테는 지금 다시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오히려 좀
정유주들보다는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롯데케미칼 같은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SK이노베이션을 뭐 단기적으로 누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오늘 현재 61선 밑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12만 원 선이 SK이노베이션의 지지선입니다. 손절선을 짧게 긋고 들어가신다라면은 한번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가능성도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유 섹터들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좀 일단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만 좀 단기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유가가 어제 한 5% 정도 빠지면서 33불 때까지 빠졌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일단 정유 섹터들 오늘 대체로 좀 바닥권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가장 추세가 좋은 건 S-오일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좀 S-오일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뭐 이노베이션 정도 트레이딩 쪽으로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영 지지부진합니다. 오늘도 밀리네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매수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9월달이 정도 되겠죠. 지난 7월달 정도 되겠 10월달이네요. 10월달에 상승할 때 좀 갭이 생겼는데요. 그 갭의 상단 부분이 일단 11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오늘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이 가격을 손절선으로 두신다라면은 일단 삼성전자도 무게감에 있어서는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잠정 실적 나오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좀 예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자사주 매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우선주와의 계리율도 상당히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와 큰 가격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대시해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수를 살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 트레이딩 쪽으로 뭐 115만 5천 원 이탈한다라면은 뭐 빠른 손절도 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한 12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일단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뭐니 해도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좀 매기가 쏠리는데 종근당 흐름 보면은 어제의 대웅제약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차례 급등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던데요. 현재 종근당은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은 한 4% 정도 조정 나옵니다.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세요. 네, 대웅제약도 어제 살짝 조정받더니 양봉으로 마무리되고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근당도 어제 장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특히 종근당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이제 가격적으로 금액이 딱 나왔었는데 종근당은 가격 수출 가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는 아주 크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일본 쪽으로의 그 수출 얘기는 계속 워낙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사실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서 계속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근당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120만 원만 12만 원이 되겠죠. 12만 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길게 보시는 호흡이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5만 원에 1차적으로 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매물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약간 좀 비껴서 셀트리온 쪽에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쪽을 좀 비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라면은 홀딩하신 전략이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상승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뭐 셀트리온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 디오도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종목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많은데요. 지금 따라가도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좀 기회를 줬었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상승폭이 많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낸 종목들은 신고가 낸 이후에 매물을 받게 되는데요.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잘 거쳐지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부족했었던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물량들이 계속 수출 물량으로 좀 안 잡혀서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확인이 되고면서 올해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12월 달에 계속 제약 업종 중에서 종근당과 셀트리온 이 두 개만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좀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을 좀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도 뭐 일단 이 회사를 좀 믿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조정 시마다 꾸준히 한 9만 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좀 접근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디오 같은 경우도 뭐 디오나비 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정치적으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오스테 임플란트 뒤를 이어서 상당히 디오도 중국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디오나비도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강세를 좀 등이었고 신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세가 계속 강하게 이어가는 종목들은 항상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옵니다. 항상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 이격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오도 한 33,000원 정도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다시 돌파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뭐 오락문화
휴대전화나 화장품, 음식료 쪽 이렇게 소비자 쪽 양호한데요. 전반적으로 또 적용 가능한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사람의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엔터도 뭐 즐기는 뭐 눈을 즐겁게 하는 그다음에 몸을 즐겁게 하는 뭐 이런 쪽에 계십니다. 또 입을 즐겁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먹는 거 보는 거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엔터 쪽도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 뭐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세 이런 쪽으로 지금 CJB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쇼박스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엔터 쪽 특히 이제 컨텐츠 쪽 보신다라면 최근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이 콘텐츠라든지 레드로버 이런 쪽 강했듯이 이런 쪽들 특히 이제 엔터 이런 쪽들 계속적으로 올해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CJB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중국과 베트남 계속적으로 성장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J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CJ 그룹주들은 좀 꾸준히 그런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터 쪽, 컨텐츠 쪽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추세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종목들은 꾸준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